네, 여러분, 뭐 조금 한가한 얘기라고나 할까요?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사정에 비기면 한가하다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모든 정치적 그 갈등 또 정치적 고난 또는 정치적 어떤 변화의 이면에는 사실 이 경제적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광장의 시위, 뭐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넘는다는 그 광장의 시위를 보면서도 참 개혁이 실패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민노총이 주력이 되었을 것 같은 시위는 잘 조직되어 있죠. 근데 그 민노총은 말하자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해 왔습니다. 일자리를 틀어막아 왔죠.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기득권 근로자들이죠. 예를 들어 공기업, 대기업, 재벌 이런 실제로 이번에 미국 측의 트럼프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소위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그 녹선지대, 그게 미시간이라든지 뭐 이런데 소위 녹선지대라고 불렀던 그 잊혀진 공업 벨트에서는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그 노동조합이 힘을 쓰지 못했던 선거라 그래요. 가장 그 노동조합이 힘을 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지역마다 무슨 디트로이트 이런 공업지대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업지대에 전직 노조위원장 또는 현직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식당에 갔다가 총을 맞고 이번에도 누가 총을 3방이나 맞고 그랬다 그래요. 물론 그 총 맞은 자가 기적적으로 살았다고는 합니다만은 총을 맞고 식당에 노조 간부가 가족들을 데리고 밥 먹으러 왔다가 다른 그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전부 일어나서 린치를 가하는 바람에 맞고 쫓겨난 얘기, 또 아예 식당에 들어가려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노조 간부 온다 그러니까 전부 일어서서 손가락질을 해서 다 내쫓았던 얘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사실은 트럼프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자체가 완전히 선거 과정에서 괴멸되어 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의 시위라고 하는 바로 이 시위야말로 노동조합, 노총 이런 데서 지배하고 움직이고 끌고 가고 돈을 대고 국회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지금 국가 권력 중에서 가장 문제라는 곳은 국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가 오히려 지금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야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필미를 줬잖아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과장과 오해와 또는 억지로 갖다 붙이고, 만일에 그 많은 비리가 저질러졌다면 최순실이는 그야말로 슈퍼우먼이죠. 이름 석자로 다 뚫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거 대한민국이 아닌 겁니다. 그건 최순실이 국가라야지. 그런 분을 집어넣어도 되나요?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말만 이름 석자만 나오면 다 뚫렸다. 그러면은 그 뚫린 사람들을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지금 뚫렸다고 증언하는 바로 그 자가 처벌받아야 되는 거다. 왜 뚫렸나 니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니가 왜 해줬나? 최순실이가 요구한다고 들어줬던 그 엉터리 같은 인간들을 지금 우리가 다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짜증을 안 내려고 하다가 짜증을 계속 나게 되네요. 그런데 오히려 국회는 탄핵한다 그러고 조직 노동자, 기득권자들은 광장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하야시키는 이 거대한 집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부분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하고 하야시키려는 이 역전된 시위를 주동해서 끌고 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반개혁 세력들이 대통령의 약점이 어디까지가 약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잘못한 점이 어디까지가 과연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그 기회를 틈타 놓치지 않고 대통령을 몰아붙여서 기어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살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저는 놀라운 어떤 도덕적 역전 사태, 도덕적인 어떤 뒤집혀 있는 이런 기분을 좀 느낍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 유의로 오늘 제가 제목을 엑스맨으로서 유의로 이렇게 붙였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날에 저렇게까지 대중의 지탄을 받기 이런 것은 역시 경제적 실패가 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유일호 경제부총 얘기를 꺼냈습니다. 화요일자 신문에 난 정규제 칼럼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우선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을 중시하는 것은 그것이 청년들의 일자리요, 서민들의 밥이며 그것으로 노인들의 지친 삶을 보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에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언제나 강조하게 된다. 사악한 자들은 땀 흘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2%의 낮은 성장률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짐짓 시금방을 뜨는 사람도 많다. 박근혜 대통령 4년 차의 경제 성장률이 2%대로 무너진 것이 작금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온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무현 집권기에 특히 심화되었던 양극화 지수들이 그에 대한 대중의 변심을 불러왔듯이 2%대의 지속적인 2%대의 성적표로는 차기 정권도 비아냥과 조롱과 대중의 저주에 쉽게 맞닥뜨릴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87 체제의 결과물인 강력한 국회와 노조가 합심해 노동개혁, 정치개혁 등 일체의 개혁을 좌초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세력들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탄핵하는 선봉에 서 있죠. 참 이거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오히려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하야시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어떻든 물론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 사소한 이유들이 눈덩이처럼 폭발되면서 언론에 의해서 저는 언론도 개혁되어야 할 대상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그 언론에 의해서 정폭되고 그것을 길거리에서 받고 정치가 정폭시켜서 이렇게 대통령 정치적 살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저는 역설, 우리나라 아마 역사적 역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산층의 저축을 박박 긁어 해외로 내보내고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걷어대고 저 혼자 재정 건전성을 떠들면서 허리춤을 졸라매고 돈이 돌고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하고 예산은 복지에만 쏟아부어 온 것은 바로 정부였다. 지금의 무기력한 경제는 그 결과다. 올 한 해 예상보다 더 걷은 세금은 9월 말까지만도 22조 원이나 국가가 더 걷어갔다. 국민연금 한 군데서만 걷어들인 돈만 해도 작년에 1년 동안 37조 원을 걷어갔다.
이렇게 거둔 돈은 주로 증권시장에 투입되어 외국 투기자본의 주식 매도를 지원해왔다. 또 37조 원 중에 3분의 1, 즉 10조 원 이상은 해외 공장도 아니라 멋진 해외 빌딩 따위에 투자되어 왔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기업들이 준조세로 뜯기는 돈은 매년 20조 원이다. 법정부담금이 13조, 기부금이 6조, 강제성 채권 2천억 원 등이다. 이는 법인세 부담액 45조 원의 거의 절반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내는 돈을 포함한 사회보장성 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등등등 기업들이 내야 하는 돈이 다시 43조 5천억 원이다. 이렇게 탈탈 털어가면서 내수 경기가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 헛웃음만 나온다. 국민 부담률이 GDP의 25.3%로 치솟은 것은 그 결과다.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수치라지만 한국을 4만 달러, 5만 달러 국민소득 국가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나마 소득을 이렇듯 빨대처럼 빨아가고 있으니 무슨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말인가. 국민들 호주머니에 뭐라도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말이다. 위기로 치닫는다는 1300조 원의 가계부채는 정확하게 그 결과다. 그게 정부 재정이 그나마 건전하다는 비밀이다. 탈탈 털어가서 정부는 건전해 보인다. 민간은 뭐가 있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정부 부채 40%라는 수치를 자랑 삼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아는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바보라고 욕을 할 것이다. 최근 OECD와 IMF가 마치 합창이라도 하듯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40%를 목숨처럼 여기지 말고 제발 정부가 돈 좀 쓰라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권고다. 지난 주말 국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은 겨우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는 2.8% 증가세일 뿐이다. 이는 증가세도 아니다. 사실상 균형재정이고 더구나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일어난다. 시행된다. 아니 이런 재정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경제를 끌어간다니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파견되는 엑스맨이라는 것인가. 그래 놓고 국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을 재정건전화법이나 떡하게 노래 부르고 있으니 그 순진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IMF는 과도한 가계부채, 구조조정 지연, 노동생산성 OECD 꼴찌, 여성과 청년 고용 저조,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등 소위 한국 경제 5대 문제를 지적했다. 이 중에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다. 가계부채는 만성병이지 급성질환이 아니다. 파열음이 나면 이 중 상당 부분은 부실기금 등 정부 부채로 전환될 것이다. 저출산은 정부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고 고령화도 그렇다. 이런 난국에 구조조정하느라고 거제 조선소를 문 닫으라는 것은 정치적 자살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낮은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여성과 청년의 과소고용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개혁이지만 강성노조야말로 지금 박근혜 하야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정치개혁을 거부해온 국회는 지금 또 대통령을 탄핵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다. 저성장은 박근혜 정부가 만든 것이다. 그 저성장은 그렇게 정치를 뒤흔들고 있다. 약간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순진함,
답답함, 무능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2%대 성장 3년에 정부가 정상적이라도 조롱과 폄훼와 비판과 비아냥을 받게 되는데 지금 2% 성장 3년이죠. 때는 이때다 하고 들고 일어난 것은 반개혁 세력들입니다. 국회는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하고 노조는 오히려 길거리에서 하야 시위를 주도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이 기막힌 상황을 놀랍게도 언론이 중간에 들어서면서 모든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지금 박근혜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견딜 수 없도록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이 뒤집어진 공수, 공격과 수비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요. 노조개혁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목을 맸는데 지금 바로 그 노동조합이야말로 지금 대통령 하야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고 있죠. 돈도 되는 것 같고. 저 엉터리 같은 전과자가 득실거리는 뇌물전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엉터리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또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굉장한 도덕적 정당성을 느끼도록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엑스맨으로서의 유일호, 물론 유일호의 책임은 아닙니다. 유일호만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 경제가 실패하면 이런 지경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유일호뿐만 아니라 금융위원장, 산자부 장관, 임종용, 주영환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지금 대통령 때문에 괜히 고생을 더한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제를 끌고 가는 당신들이 박근혜 정치적 살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저는 그런 약간의 분노를 느끼면서 오늘 이거를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